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장에 대한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길이가 유한한 직선 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실험 모델이 있어요. 실험 모델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장을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각화된 그림을. 자, 그러면 먼저 길이가 유한한 직선 도선이라고 했어요. 이 직선 도선은 지금 여기서부터 A부터 여기까지 B까지 이만큼이 길이가 유한한 직선 도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선 도선은 지금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자기장을 구할 거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장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려보면 되겠죠. 틀림없이 지금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자기장은 이쪽에서 이렇게 뚫고 나와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그렇죠? 이렇게 순환을 그리는, 서큘레이션을 그리는 그 모양으로 자기장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해서 또는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길이가 유한한 직선 도선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길이가 무한한 도선이라고 해서 한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즘에서의 자기장을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길이가 유한하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선 도선이 A부터 B까지 길이가 유한한 상황에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일단 여기 직선 도선에 만드는 자기장을 구할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먼저 제 설명을 들으면서 비오사바르 법칙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요. 자, 그러면 먼저 요즘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건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A부터 B까지 직선 도선이 길이가 유한해요. 그리고 일부를 이만큼 크기를 잡았어요. 여기를 우리가 미소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미소 길이에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미소 길이 벡터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여기가 이만큼이 미소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미소 길이부터 이렇게 유전까지, 여기 뚫고 들어가는 이전까지의 각도를 알파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A부터 끝단까지 거리를, 끝단까지의 각도를 여기 Z축을 기준으로 여기를 알파 1이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B점, 그러니까 직선 도선의 B점, 이 점부터 이렇게 각도를 여기를 알파 2라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알파 1, 알파 2로 각도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미소 길이부터 여기 뚫고 들어가는 이 점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R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원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점까지 여기 수평거리를 여기를 로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원통좌표라고 하는 자체는 로하고 돌아가는 파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또 하나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잖아요. 로, 파이, Z. 그래서 이쪽을 로, 이쪽을 Z로 이렇게 잡아놨고, 그리고 돌아가는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계산할 때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파이가 지금 자기장의 방향으로서 포함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물론 그리고 전류는 이쪽 자기장을 만들려면 아까 오른손 규칙 또는 우리가 우룬나사 법칙에 의해서 지금 자기장은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자기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암페어 법칙을 사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도선의 길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오사바르 법칙의 꼴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비오사바르라고 쓸까요?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 두 분은 프랑스 과학자예요. 프랑스 과학자. 여러분들이 앙페르라고 하는 분도 프랑스 과학자, 그리고 비오하고 사바르라고 하는 분도 프랑스 과학자예요. 자, 그러면 먼저 비오하고 사바르는 실험으로서 자기장의 크기를 알아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일단은 이쪽에다가 임의의 모양으로 이렇게 도선을 그릴게요. 얘가 도선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요점에서의 자기장을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전체 도선이 지금 비선형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선형적인 모든 점에서 이점에 비선형적인 모든 점과 여기에 구하려고 하는 요점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미소 길이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점에서의 자기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단지 두 손 또막 요만큼이 주는
그 자기장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미소 자기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전까지 요점에서 이렇게 거리를 여기를 이렇게 R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를 벡터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미소 길이 벡터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 요소를 포함한 이렇게 미소 길이 요소로 만들 거예요. 길이 요소 벡터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생기죠. 요점은 여기가 작다고 보고 여기가 이렇게 일치시켜서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데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비유하고 사바라가 요점에서의 자기장을 실험적으로 크기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소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요 도선 도막이 요만큼이 영향을 주는 미소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비례를 했어요. 뭐에 비례를 했냐면 이렇게 전류 요소에 비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에 비례를 했냐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여기 각도에 비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에 비례를 했냐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를 하는 이렇게 값을 얻게 되었어요. 실험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미소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할 테고 이렇게 미소 전류 요소에 비례를 할 테고 그리고 이쪽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각도에 이렇게 비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수값이 들어가요. 그 상수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이렇게 썼는데 뮤 제로라고 읽어요. 근데 이 뮤 제로를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율을 4파이로 나눠준 값과 이렇게 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자기장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크기가 미소 자기장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거를 전체 도선이 요점에다 주는 자기장을 계산을 하려면 여기를 다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은 아마 틀림없이 전체 자기장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자기장을 보게 되면은 크기로서만 표현이 돼 있어요. 크기로서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벡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벡터 형태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기장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 바꾸면 뮤 제로나 4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리고 여기 거리의 제곱도 상수값이에요. 그리고 전류도 상수값이에요. 그런데 미소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소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 관계가 돼요? 그렇죠. 벡터 프로덕트에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 크로스 B 다시 말해서 A 벡터 크로스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사인 세타에 하고 그리고 뒤에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겠죠? 여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와 관계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A 벡터는 DL로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B 벡터는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요 식이 곧 이걸 거예요. 거꾸로 해보면은 이거예요. DL의 크기 그리고 단위 벡터는 1이니까 안 쓰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사인 세타. 그러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 그리고 뒤에 단위 벡터가 붙어야 되니까 이 식이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벡터 형태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 단위 벡터를 실제 벡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그리고 여기를 지금 대문자 R로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거리를 대문자 R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기 실험 그려놓은 그 값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나서 여기를 이제 벡터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미소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뮤 제로를 4파이로 나눈 값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적으로 아는 게 이거잖아요.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에다가 방향 성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에다가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방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가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크기를 이렇게 벡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단위 벡터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에 의해서 여기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하나가 더 있으니까 R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R에
삼성꼴이 될 테고, 여기는 전류가 있고 이렇게 미소 길이 벡터가 있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여기를 R 벡터를 썼으니까 R 벡터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는 여기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시험식 실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금방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는 이제 목적에 맞게 길이가 유한한 직선 두 선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요 식에 의해서 구해 볼 거예요. 어떤 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여기에는 제일 마지막 식,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요소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먼저 지금 보면은 DL이라고 하는 요만큼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R 벡터가 있기 때문에 R 벡터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R 벡터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R 벡터의 크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 값을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은 저 실험식 자체가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표현한 게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찾을 건데,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여기 이거는 DL이에요. L 벡터부터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우리는 DL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I 값은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않고 DL 벡터만은 고려를 할게요. DL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미소 길이 벡터라고 하는 요만큼 부분이에요. 이만큼 부분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방향은 Z 방향인 거죠. 그리고 크기는 여기가 전체 Z에서 1부니까 DZ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방향은 Z, 방향 1태고, 그렇죠? 여기가 방향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DZ로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여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 R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이렇게 R 벡터를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R 벡터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이 R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R 벡터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이 벡터가 R 벡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 로 벡터에서 Z축 방향의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벡터니까 크기와 단위 벡터의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로 벡터를 먼저 쓰게 되면은 로 벡터의 크기가 있을 테고, 여기는 방향 성분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빼기 Z축 방향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만큼 크기를 Z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Z라고 하는 크기가 있을 테고, 방향은 Z 방향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R 벡터를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뭐였더라? 여기는 R 벡터의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번째 이렇게 놓고 R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승은 나중에 해줄게요. 먼저 R 벡터의 크기만 구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R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로 벡터의 제곱에 Z의 제곱을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를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로였죠? 로 벡터의 제곱에서 플러스 이렇게 Z축 위에 저기 길이를 Z라고 했기 때문에 Z의 제곱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루트를 이렇게만 씌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I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수기 때문에 일단 빼고 여기 벡터인 두 가지 성분만을 고려를 할게요. 그러면 DL 미소 길이 벡터에다가 이렇게 R 벡터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일 위쪽에다는 단위 벡터를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원통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직선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은 이게 원통 좌표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는 루 파이 Z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위 벡터는 루 그리고 또 하나 파이 그리고 또 하나 Z로 이렇게 갖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L 벡터의 크기를 써줘야 돼요. L 벡터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여기에 보면은 Z 방향 성분밖에 안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될 테고 0이 될 테고 Z 방향 성분은 Z 방향의 크기는 여기는 DZ꼴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R 벡터는 어디 있어요? R 벡터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로 방향 그리고 Z 방향이 있네요. 여기는 로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파이는 값이 0일 거고 Z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Z가 있네요. 마이너스 Z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값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행렬값을 우리가 소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먼저 A의 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부터 계산을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곱해서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봤자 0이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이렇게 나올 테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쓰고 그리고 A의 파이 방향 성분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곱하면 0. 근데 이쪽을 빼줄 건데 여기는 값이 있네요. 여기는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로에 이렇게 DZ라고 하는 이렇게 값을 갖게 되네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Z방향, A의 Z방향 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지우면은 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쪽도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실제 있는 값은 이만큼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 값을 우리는 지금 요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기 대입한 값을 이쪽에다 쓸까요? 물론 여기를 이제 적분을 한 형태로 써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뮤 제로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고 여기 4파이가 있을 테고 여기 적분을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i라고 하는 자체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뮤 제로에 이렇게 i로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는 위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값을 계산한 게 요 값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에 D에 Z가 남을 테고, 그리고 방향성분은 일단은 A의 파이는 뒤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이게 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한 값이. 그리고 여기에 R3승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값으로 쓸 수가 있냐면 유값인 거죠. 그렇죠. 유값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루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플러스 Z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가 3승이고 여기에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3승꼴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먼저 여기에는 요소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순서가 여기에 있는 식을 가지고 요소 4개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 값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먼저 우리는 어떤 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Z가 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로마자 1번으로 써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DZ가 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로마자 2번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먼저 여기 첫 번째 Z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프라임으로 붙여줄게요. 그러면 Z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먼저 Z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쉽냐면 우리는 지금 보면은 Z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 직각이에요. 직각이면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탄젠트의 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Z분의 로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여기 밑변분의 높이니까 Z분의 로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여기 색깔을 파란 색깔로 할까요? 여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봤듯이 Z분의 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Z분의 로의 형태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Z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Z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쓰게 되면은 여기는 로분의 탄젠트 알파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코탄젠트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에 코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코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여기 Z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Z를 이용해서 우리는 DZ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를 쓰고 여기 우리는 이제 DZ를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DZ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를 우리가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DZ라고 하는 자체는 코탄제트를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탄제트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로가 있었으니까 로가 있고 코시컨트 제곱 알파로 바꾸고 여기를 D 알파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찾아냈어요. 그럼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을 다시 바꿔 써주면 되겠죠? 이 식을.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1번식이라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2번식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3번식을 만들어 가죠. 그러면 이 값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뮤 제로의 i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4파이 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아래쪽부터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로의 제곱이 있을 테고 그리고 플러스 Z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로 코탄젠트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곱시켜서 쓰게 되면은 로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코탄젠트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분의 3승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2분의 3승꼴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는 로가 있는데 여기 로가 있죠? 그러니까 로 제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 글자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쓰고 여기를 옮겨서 쓸게요. 마이너스를 쓰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요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고려를 해줄게요.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로하고 로하고 해서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요만큼 부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시컨트의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d 알파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지금 방향을 뜻하는 이렇게 파이 방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렇죠? 그 방향을 뜻하는 성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얘가 벡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벡터로 썼으니까 여기도 이게 지금 벡터예요. 전체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해서 지금 3번식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아래쪽을 여기를 통분을 해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가 뮤 제로의 i가 있고 이쪽은 4 파이꼴이 1되고 여기는 인테그랄이 있고 로의 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로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1 플러스 여기는 코탄젠트 제곱 알파가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가, 그리고 이 전체의 2분의 3승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전체에 2분의 3승꼴로 이렇게 쓰고 위에는 그대로 써주면은 로의 제곱 그리고 코시컨트 알파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d 알파가 있고 방향 성분이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따르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만큼은 뭐예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여기는 우리가 코시컨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따르면 여기를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4파이의 뮤 제로의 i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인테그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루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분은 코시컨트의 제곱 알파꼴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전체에 2분의 3승이 있으니까 2를 지금 없앨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승이 있을 테고 여기도 이렇게 3승꼴로 이렇게 바꿔 써주면 될 거예요. 여기 2분의 3승까지 고려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바뀔 테고, 자, 그리고 위쪽은 뭐가 있어요? 여기는 로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코시컨트 제곱 알파가 이렇게 있고 d 알파 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방향을 뜻하는 이렇게 단위 벡터가 있는 꼴로 이렇게 써지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이만큼 올려서 쓸까요? 올려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제곱이 있고 3승이 있으니까 로분의 1만 남죠. 그리고 여기는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코시컨트 알파만 남죠. 그러면 우리는 로를 앞으로 빼서 쓸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테고 뮤 제로의 i가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라가 봐봐요. 여기는 4파이가 있고 가급적이면은 하나하나를 다 써줄게요. 그리고 좀 전에 로분의 1은 앞으로 나갔어요. 상수니까 로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인테그랄이 있고 그리고 남는 거는 뭐냐면 여기 코시컨트 알파만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시컨트 알파죠? 알파분의 1꼴만 여기가 이렇게 남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고 여기를 쓸 때 하나를 고려해서 쓸게요. 어떤 걸 쓸 거냐면 지금 알파로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를 앞쪽으로 빼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야 계산이 또 한 번 안 쓰고 간단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놓고 쓸 때 여기 단위 벡터를 앞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방향을 뜻하는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고, 좀 아까 썼듯이 여기는 코시컨트 알파만 있고 분의 1이 나올 테고 여기는 d 알파꼴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알파 1부터 알파 2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각도는 알파 1부터 알파 2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코시컨트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값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사인인 거죠. 사인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천천히 나가죠. 적분한 것까지, 그러니까 코사인 적분해서 여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나갈게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4파이 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단위 벡터가 그러니까 파이 방향에 돌아가는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을 테고 여기를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알파 1부터 알파 2까지 여기를 바꾸면 사인 알파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여기를 적분해가지고 한 번에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코사인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플러스로 바꿀 테고,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에다가 알파 2 넣고 그리고 또 하나 빼주고 어떻게? 코사인 알파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은 4파이 로가 있고
있고 뮤 제로에 I 꼴이 있고 여기를 적분한 값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코사인 알파 2에서 코사인 이렇게 알파 1을 빼준 값으로 알파 1을 빼준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금 자기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자기장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기장꼴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기장꼴을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죠. 한 가지를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제 여기를 약간 변화만 줄게요. 그래서 먼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리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길이가 유한한 직선 두 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쪽 B를 무한대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선의 길이가 반쪽만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다시 논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길이가 유한한 두 선을 구한 값을 여기서부터 구했나? 여기서부터 구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1번이라고 놓을게요. 1번이라고 이렇게 놓고 이거는 저것처럼 길이가 유한할 때예요. 여기다가 길이 유한이라고 쓸게요. 길이가 유한할 때,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걸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반만 무한할 때예요. 그러니까 도선의 반이 무한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무한이라고 이렇게 두 선의 반이 무한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A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저게 워낙 무한하기 때문에 약간의 길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점을 0.0.0점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B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0 그리고 이쪽 Z성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분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조건 내에서 우리는 여기 각도를 결정을 하면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각도를 여기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각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알파의 1이라고 하는 이 각도는 지금 알파의 1은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직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90도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알파의 2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알파의 2는 요각인데 이게 무한대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는 0도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도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보죠.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구했죠? 이거를 3번으로 썼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4번식이라고 놓을게요. 이거를 만약에 이 4번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코사인 90도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될 테고 코사인 0도니까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선의 반만 무한일 때 이렇게 자기장을 구하게 되면은 물론 여기 자기장은 벡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단위 벡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이렇게 고려해서 써줄게요. 여기를 약간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단위 벡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 파이에 이렇게 벡터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여기를 이렇게 4번으로 놓을게요. 아까 조금 아까 쓸 때 여기만 적분해서 이렇게 썼지 단위 벡터를 고려를 안 했네요. 여기가 벡터예요.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될 테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아까 여기는 0이고 이쪽 값만 1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4파이 루에 여기가 뮤 제로의 I 꼴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바꿨을 때 직선이 반반 무한일 때 그때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를 크기라고 말하네요. 여기도 이렇게 단위 벡터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벡터를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제 두 선이 반만 무한대가 아니라 두 선이 전체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선 무한대라고 쓸게요. 무한대라고 한다면 여기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조건을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공간이 부족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는 A점, B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A점, B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A점도 어떻게 되겠어요? A점도 무한대로 가겠죠? 여기도 아래쪽으로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테고 위쪽은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점이 0.0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테고 여기는 0, 0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고 무한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기호가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이제 이때 각도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알파 1하고 우리는 이렇게 알파 2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알파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1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180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 2는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 0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80도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쪽은 0도로 똑같이 이놈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파 2가 0도일 때는 여기가 코사인 0도이기 때문에 1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180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코사인 그래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진동하는 꼴인 거죠. 그래서 0도일 때 조금 아까 말했지만 1이에요. 그리고 90도일 때 여기는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80도일 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만큼 여기가 180도니까 그리고 여기를 점을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찍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에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서 4파이 로그 분의 뮤제로 i가 나올 테고 그게 또 한 번 나와요. 그걸 우리가 같이 통분해서 쓰게 되면은 2파이 로의 뮤제로의 i 꼴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을 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는 벡터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2파이 로의 여기가 뮤제로의 i 꼴로 이렇게 될 테고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렇게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유값이 이렇게 도선이 무한대일 때 여기를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유값과 같은지를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쯤에다 볼까?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만약에 요쯤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암페어 법칙으로 저 부분을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어떤 꼴이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의 서큘레이션, 순환을 만든 거죠. 자기장의 순환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에 투자일을 써주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자체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크게 요소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뮤제로의 IELC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은 안 속에 있는 전류예요. 그러면 이만큼 부분은 뭐게 되겠어요? 여기는 서큘레이션, 순환을 뜻하는 거니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파이 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장이 있고 여기는 2파이 로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뮤제로가 있고 그리고 전류는 i라고 여기서 놨으니까 우리가 i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서 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i라고 놨죠? i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고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파이 로의 뮤제로의 이렇게 i 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서 구한식 여기를 4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5번이라고 이렇게 놓고 이쪽을 6번이라고 놓고 이쪽을 만약에 7번이라고 이렇게 놨을 때 보면은 우리는 이 7번이 6번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하고 6번은 실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장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드디어 우리가 좀 긴 과정인데 유한한 직선 두 손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오사바르 법칙을 한번 유도도 해봤고 여기 정의를 유도도 해봤고 그리고 우리는 요식을 이용해서 지금 저기 유한한 길이에 의한 유한한 직선 두 손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할 건데 여기에 있는 각 요소들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음과 같이 찾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가우스 수고법을 이용해서 결정을 하고 그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자기장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Z와 D라고 하는 자체를 저쪽 기하학적 구도를 이용해서 결정을 하고 그 값을 다시 여기 2번에다가 대입을 해서 3식을 쓰고 이거를 여기 몇 가지 산수 단계가 들어가는데 몇 가지 산수 단계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기장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부분 여기를 반드시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꼭 유도를 해봐야 돼요. 여기를 유도를 한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같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도선의 반만 무한대일 때 그때 우리는 A점, B점을 결정을 해서 각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선 전체가 무한대일 때 그때도 A점, B점 그리고 각도를 결정을 해서 자기장을 요식에다 넣어서 4번씩에다 넣어서 결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걸 비교를 해봤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선이 무한대일 때 암페어 법칙을 써서 이렇게 자기장을 구해보고 그리고 이거와 6번 요식에서 유도하고 확대한 6번이라고 하는 요식과 비교를 해서 여기가 비교죠? 비교를 해서 두 값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고려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여기는 비호사발효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이 과정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요식을 반드시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틀림없이 잘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